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실지 제가 짐작이 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해외 나가는 날이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해외 지금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지금 네, 북극곰이 네.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아하. 지금 격투가 나고 어떻게 네. 됐다 뭐 이걸 막 쓰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대통령님이 또 담화를 담화문. 하셨다는 거예요. 네. 4차 했는데 그냥 뭐 정치는 그냥 최대한 보수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데 영상 중에 무슨 태양광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뭐지? 그래서 찾아봐서 오늘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전 그러니까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문 중 일부인데요. 주 내용은 뭐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 이렇게 역설을 하시면서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 여기서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란 거대 야당으로 보입니다만 이들이 국정을 주도한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태양광 얘기가 나왔는데 나오죠. 이거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요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첫 번째. 태양광이 산림을 파괴한다. 네, 태양광이 산림을 파괴합니까? 이 논란은 2020년에 끝난 논란입니다. 4년 전에요. 네. 2020년 전에 이 논란이 나왔으면은 아주 건강한 문제제기인데 끝나고 지금 다 해결이 된 겁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예, 지난 2021년 산림청이 공개한 태양광 목적의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을 쭉 살펴보다 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들어서 이제 정부의 그 탄소 중립 계획이 발표되고 태양광 팍팍 밀어주기 시작하면서 네.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해서 2015년에 아주 높아졌습니다. 2016년에 그보다 더 높아졌고 2018년까지 아주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반토막이 시작하고 또 반의 반토막 하면서 거의 2010년 수준 이하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2018년 전에는 2018년까지 폭발적으로 늘던 태양광이 지금은 쭉 뚝뚝뚝뚝 떨어져서. 산지 전용이 거의 없어졌다. 네. 201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 여기저기서 무차별하게 태양광을 산을 깎아서 하다 보니 이건 안 되겠다 하는 환경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우선 산림청에서 산지 전용 허가 경사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경사도라는 게 기존에는 25도였던 것을 15도로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25도로 아주 가파르던 산을 15도 정도로 강화해가지고 웬만한 산에도 태양광을 못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산림청에서 규제를 강화시킨 겁니다. 이게 2018년이고 환경부에서는 여기에 아울러서 백두대간이나 보호생물종 서식지 등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을 태양광 회피 지역으로 규정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경사도 지역까지 같이 회피 지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동물이 이동하는 능선같이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2019년 10월부터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지 전용이 거의 안 이루어지게 네. 지금은 태양광 한다 그러면 산에다가 하는 거는 아예 못한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아예 못하는 거고 그리고 REC라고 가중치가 있던 것도 네. 산에다가 하면은 거의 안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2020년에 거의 끝난 거거든요. 네. 지금 아무도 산에다가 안 산 합니다. 깎아서 뭐 예. 태양광 때문에 산을 깎는다. 이거는 타임머신 타고 거의 4년 전을 사시는 얘기인데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좀 굉장히 놀랍고요. 네, 4년 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네. 예, 지금도 물론 지금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서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면서요. 예, 수익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갈등과 혐오를 부추려서 자극해서 진영을 갈라야 코인이 오는 분들은 슈퍼챗 막 쏴주고 예, 하니까. 예,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즐겨보는 유튜버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혹시라도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때문에 상값 가서 지금 큰일이다 의심해 보십시오. 네. 당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팩트는요. 태양광이 산을 깎는다라는 분 얘기하고 동반해서 나오는 게 태양광 세어서 산사태가 급증했다. 이것도 저 예전에 뉴스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런가요? 산사태나? 정말로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입니다. 아, 정말요? 2020년 8월에 산림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국에 이때가 2020년이 홍수가 굉장히 심했던 해예요. 산사태도 심했고요. 전국의 산사태 피해 지역 1,548건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산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의 피해는 총 12건입니다. 네. 즉 그해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의 0.1%였고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대비 0.8%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 뭐 산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산사태가 늘어났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 산사태가 급증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산에다가 뭔가를 세워서 산사태가 났다고 하면 그것이 태양광으로 인한 어떤 피해보다는 훨씬 더 다른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산은 지금도 다른 용도로 전용이 굉장히 많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다들 대기하고 있죠. 예. 이미아를 어떻게 다른 용도 변경을 해볼까. 그 용도 변경을 오히려 태양광으로 그냥 방패막이를 하는 논리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허가 건수의 0.1%만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2020년에 한번 그랬다. 네. 세 번째는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뒤덮을 것이다. 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렇다면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비중이 떨어졌어야 맞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면 네. 이 중국산 패널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큰일이다 하면 하면. 국내의 중국산 패널이 비중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통계는 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중국산 태양광 셀의 비중보다 윤석열 정부 때 중국산 태양광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중국산 비중이 33.5%입니다. 네. 4년이 지난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74.2%. 네? 74.2%? 예, 2023년도 통계입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자부에 따르면 2023년 작년입니다. 국내 태양광 셀 중에서 중국산 비중은 74.2%입니다. 그러면 국산 셀 비중은 당연히 떨어졌겠죠. 네. 2019년도에 50.2%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국산 셀이 지난해 25.1%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태양광 패널 경쟁력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이 얘기 신준수 연구원 덴마크 신준수 연구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다 예. 중국산 쓴다. 예전 같으면 이제 실제로 업계에서 태양광을 실제로 태양광 패널의 성능에 따라서 발전량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목숨을 건 네. 그런 사업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2, 3년 전만 해도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아유 그래도 조금 국산 써야지.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 써야지. 예. 중국산은 저가에다가 불량이잖아.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논의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격이 쌀 뿐 아니라 품질이 압도적으로 올라갔어요. 아하, 중국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의 88.2, 와. 웨이퍼의 97.2, 셀의 85.9, 와. 모듈의 78.7.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소재부터 중간 소재 완성품까지 모든 공급 사슬의 80%를 다 먹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예.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의 가격 경쟁 또는 품질 경쟁은 중국 업체끼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사실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중국의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은 우리나라였대요. 아하, 처음 시작할 때요. 예, 왜냐하면 이 태양광 셀 원리가 사실 반도체 만드는 원리, 아주 낮은 기초적인 수준의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원리이거든요. 네. 그리고 재료 자체도 모래 실리콘 계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이렇게 태양광 최강국이 된 게 2008년부터거든요. 2008년부터. 2008년에 전 세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모든 나라들이 투자 여력이 없을 때 중국 정부는 태양광에 완전히 그냥 거의 거친 말로 몰아주기식으로 네.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명박 대통령께서 광복절날 옥색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국가 전략을 짜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랬죠. 그때 만일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몰아주기를 하는 대신 그 4분의 1, 3분의 1 정도라도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 강화에 나섰다면 태양광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반도체에 이어서 전 세계 우리나라. 태양광의 판도는 달라질 예. 것이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 전 세계 중국이 너무 센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재생에너지 시장이 완전히 축소됐습니다. 그렇죠. 온실가스 저감 목표 자체부터 하향 하향 조정을 했고 조정했고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는 계속됐습니다. 계속 축소되고. 그리고 규제 계속 많았고 네. 별건이긴 하지만 뭐 검찰 수사 있다 하면 태양광 쪽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축소가 되니까 국산 패널을 써줘야 될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줄어들었죠. 아. 경쟁력 있는 패널 제조업체가 이미 미국 등 새 시장으로 주력 시장을 옮겨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큐셀 같은 경우. 네.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품질 경쟁력 면에서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가서도 엄청나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 업체가 미국으로 국내를 갔는가? 떠나야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대통령께서 아직도 중국산 패널을 탓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로 미래 국가 경쟁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가 반문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아, 저 이거 좀 궁금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걱정하시면서 왜 재생에너지를 안 키울까? 원전 얘기는 일단 안 하겠습니다. 예. 안 하고요. 재생에너지 없이 반도체 경쟁력이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나 태양광을 깔아가지고 뭐 반도체가 이렇게 쪼그라든다라는 거는 정말 거꾸로 된 상황이시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일본이요. 당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24%까지 올렸었습니다. 정부가 이것도 높게 네. 잡은 거다 했는데 기업들이 반발합니다. 진짜 이거 일본 굴지의 기업들이 말하자면 기업 대표이사 총수들이 예. 모여서 수상을 만나더라고요. 예, 이거 우리 보고 수출 못 하겠다는 거냐. 우리 떠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 정부가 만나고 나서 2030년까지 38%까지 재생에너지 늘리겠다. 이렇게 재설정을 했습니다.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대만이 또 반도체 경쟁 국가잖아요. 대만의 반도체 기업 대표적인 기업하면 TSMC죠. 205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하겠다. 여기서 아리백이란
재생에너지로 100% 물건을 만든다는 것을 약속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거를 안 하면은 납품을 못하는 글로벌 무역 규제로서 다가오고 있는데 TSMC에서 당초에 2050년까지 아리백 할게라고 하다가 투자자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2040년까지 앞당길게라고 선언을 했는데 2040년까지 아리백을 하려다 보니 대만 내부의 재생에너지 조달 속도가 너무 느리다. 떠나야겠다 해서 미국 등 해외 신규 공장에 총 120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가 안 되면 글로벌 첨단 기업인 우리나라 공장들이 외국으로 떠날 판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게요. 삼성 같은 경우도 아리백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삼성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사업장들의 아리백 이행률은 평균 66.3%고요. 조금 있으면 70이네요. 이미 100%에 도달한 오. 사업장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 호주에 네. 있는 그 공장 같은 경우는요. 국내 이행률은요. 10%가 안 되는 8.7%입니다. 너무너무 뒤처져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하고 해외 사업장을 평균을 내면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해외에서 거의 70%, 80% 하고 아리백을 있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0%가 안 되니까 그럼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투자자들이 계속 압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을 외국으로 빼면 그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 지금 반도체는 재생에너지 없이는 경쟁력을 논할 상황이 아닌데 네. 오히려 반도체 경쟁력을 얘기를 하시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압박을 하니. 압박이 되니 저도 그게 참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됐을까? 누구의 보고를 어떻게 받아서 또는 어떤 매체를 보시는가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마지막 5번째. 풍력발전특별법. 풍력업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네. 모든 규제를 원스톱에 통과하는 해상풍력. 해상풍력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임박하고 있었는데 그 여야 합의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땅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모든 게 빨려 들어갔고 더 이상 못 참겠다라면서 외국계 풍력업계들은 한국 엑시트 조짐까지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중국산 태양광이 산림을 파괴한다라는 철진한 속설로 재생에너지 확장을 여전히 폄훼하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분들이나 또 대통령 본인의 현실의 인식이나 기후 대응 측면에서 보나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보나 매우 걱정스럽다. 팩트 체크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